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닮음, 아주 기본적인 닮음의 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식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는 음, 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이론입니다. 그거를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워낙에 기본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성립하는가를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힘이 확장이 돼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 준 소정리들을 이용을 해서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각을 2등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각을 2등분 했을 때 D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 AB 대 AC가 BD 대 DC인데 이와 같은 이론이 성립하는 이 결과를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를 다양하게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방법은 요 각 A가 이등분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제 각의 이등분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작도 개념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무엇이 상상이 되어야 되냐면 각을 이등분했다라는 거는 선대칭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L이 있고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을 L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선대칭 도형을 그리면 각이 이등분 된다 그 말이나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면 좌우가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 다만 작도의 순서가 선대칭 축을 먼저 잡고 선대칭 도형을 그리느냐, 아니면 선대칭 도형을 그려놓고 대칭 축을 그리느냐, 이 순서가 이제 거꾸로 돼 있을 뿐인데,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을 2등분 해놨기 때문에 A, D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칭축이라면, 예, 이렇게 대칭축이라면 각이 이렇게 같다면, 그러면 이제 이, 이 대칭축 L, 이 L은 예,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예,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하고, 자 다시 좀 그려 볼게요. 좀 그림이 조금, 자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작도를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이게 대칭된 도형이라고 이렇게 치고 대칭축을 L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양쪽 꼭지점으로부터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요 왼쪽의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하고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길이가 같게 되는데, 다시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혼돈스러우시겠다.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대칭축 위에 대칭축 위에 임의의 점으로부터 양쪽 삼각형의 변 위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예,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이 항상 합동이 됩니다. 각이 같고 그 다음에 빗변이 같기 때문에 RH에 합동이 돼서 이 길이가 항상 이제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정리인데, 다시 얘기할게요. 각의 이등분선, 즉 다시 말해서 그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무한계 존재하는데, 예, 이 위에서도 수선을 내리면 합동이니까 이것도 같아지고, 예, 이것도 같아지고 전부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정리로 설명을 드리면, 예, 이거 M이고 이거 N이라고 칠게요. 두 개의 직선 LM으로부터 두 개의 직선 MN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MN이 이루는 교각입니다. 여기 이 교각입니다. 예, 이 교각, 여기 있는 이 교각을 이등분한 교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됩니다. 다시 두 개의 직선 MN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누구냐라고 하면 교각의 이등분선 L입니다. 교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어서 수선을 내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합동 조건에 의해서 양쪽이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방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AD가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점 D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PQ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삼각형, 제가 요 색깔을 칠할게요. APD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오른쪽에 빨강으로 칠할게요. 색깔이 그림이 좀 이상해지는데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요게 두 개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증명하라는 이 내용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 ABD 이 삼각형의 넓이 대 삼각형 ADC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2분의 1 밑변 AB에다가 높이가 DP, 이것 대 2분의 1 밑변 AC, 그리고 높이가 DQ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DP하고 DQ가 이게 이제 항상 같기 때문에 2분의 1 없어지고 나면 결국 얘는 AB 대 AC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AB 대 AC라는 거는 결국 삼각형의 넓이 대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 꼭지점이 공유하기 때문에 바로 이 넓이의 비율은 밑변의 비율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얘는 BD 대 DC라는 식이 간단히 성립합니다. 요렇게 제가 증명을,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은 닮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넓이 분할의 개념으로만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뭘 하다가 보면 위과정으로만 뭐가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자꾸 수학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아래 과정에 어떤 내용으로 성립이 되는 어떤 이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킵해서 빠르게 윗과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윗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하고 X 더하기 Y를 곱해봐라 라고 하면, 선행을 엄청 급하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거 아니면 3학년에서 전개 이론을 배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5 곱하기 76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45가 40 더하기 5잖아요. 그 다음에 76이 70 더하기 6인데 이 두 자리 곱셈을 누가 못하나요? 초3 때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무조건 아래 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지 않고 윗과정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형의 닮음에서 매우 중요한 정리로 나오긴 하지만 그 증명이 닮음으로만 증명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닮음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증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풀이로 이제 닮음을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닮음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야말로 진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는 그냥 수학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이 정리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증명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나?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를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공식 프린트 떠서 막 외울 텐데, 그거는 이제 수학을 한 게 아니고 암기 과목 한 거고요. 절대로 공식을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를 인수분해하여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수학 공부를 제시한다면 이거 한 문제로 숙제 낼 겁니다.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그래서 100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라고 숙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를 여러분들 학원에서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했을 때는 XX 21 뭐 이상하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뭘 하는 거를 배웠을 텐데 그건 인수분해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본래 인수분해 즉 공통인수를 찾아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대수식을 다항식들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그게 결국 금방 보여드린 내용이 인수분해 본래의 그 이론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식을 암기시키려고 한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변화를 줬느냐 머릿속에서 공통인수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분배법칙에 의해서 묶어내면 간단히 이렇게 됩니다. 여기 솔루션 1 하나 됐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공통인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거 두 가지가 있나 보다. 그건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x 더하기 x 빼기 2니까 뒤에 묶으면 x 빼기 2가 돼서 공통인수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식을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줘서 분배법칙이 사용될 수 있는 식의 구조로 변환을 시키는 게 인수분해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문제 하나를 놓고 100가지 1000가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하나를 놓고 하루 종일 수많은 어떤 논리를 적용을 해서 증명을 하고 따져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학의 힘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이론도 완전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커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고력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B에서 수선을 내려 볼게요. 각 B에서 여기를 D라고 놓고요. 이거 직선 L이라 할게요. 각의 이등분선을 L이라고 놓고 수선의 발을 PQ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일단 삼각형 ABP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CQ가 각이 점점 같고 90, 90 같으니까 이렇게 닮음이 됩니다. 그 닮음은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AB 대 AC가 양쪽의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대응변이니까 얘는 BP 대 CQ가 되는데 그런데 BP 대 CQ가 요 삼각형이 또 다시 닮음입니다. 요렇게 얇은 요 좀 제가 색칠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서로 막곡지각 같고 90도기 때문에 얘가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BP 대 CQ, BP 대 CQ는 대응변 바꾸면 BD 대 DC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어느 게 더 이해하기가 쉽나요? 첫 번째 풀이는 닮음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 풀이는 약간 닮음을 써봤어요. 다시 세 번째 풀이 하나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닮음 과정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변환 이론을 할 텐데요. 여기 변환 이론을 잠깐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각을 2등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점 B, B를 지나서 예, AC와 평행하게 그어 볼게요. 예,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여기를 P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럼 얘가 평행하니까 이렇게 억각이 예, 같아져서 예, 이렇게 억각이 같아져서, 그리고 요 점이라고 표시한 이 각도 예, 여기 억각이니까 같아져서 요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나비 넥타이 형태로 마주보고 있는데 예, 요 삼각형이 닮음인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PD하고 삼각형 CAD가 닮음인데 예, 각이 같아서 닮음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예, 삼각형 ABP를 보면 예, 요 밑각이 여기 점점해서 같습니다. 이렇게 같으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AB가 이게 항상 BP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 AB 대 AC는 예, AB가 BP니까 BP로 바꾸고 예, BP 대 AC가 되는데, 근데 BP 대 AC가 이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의 대응변이니까 예, 대응변으로 다시 바꾸면은 BD 대 예, DC라는 식이 간단히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네 번째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우리 자, 이거를 이제 공식을 알았고 증명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다양한 증명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명법을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다양한 복수풀이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항상 문제를 풀 때 또는 이론을 할 때는 다양한 접근이 습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점 B에서 AC와 평행하게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C를 지나서 AB와 평행하게 긋게 되면 조금 전에 풀었던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다만 방향이 반대로 예, 돌려놨을 뿐일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를 P라 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각하고 이 각하고가 억각이어서 일단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여기가 억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색깔을 칠하면 이번에는 요렇게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이렇게 닮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PCD가 각이 같아서 이렇게 닮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는 AP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C가 PC인데 그러면 원래 공식을 한번 봅시다. AB 대 AC는 얘는 AB 대 AC가 PC니까 PC로 바꾸면 그러면 AB 대 PC 그러니까 이것 대 이거니까 요 색깔 칠한 닮은 삼각형의 변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면 BD 대 DC하고 간단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풀이는 제가 불과 4가지 풀이를 보여줬지만 훨씬 많은 풀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예, 삼각형에서 각을 2등분하면은 기가 막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것 대 이거라는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방금 각을 내각을 2등분 해 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외곽을 2등분하면 어떻게 될까?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유명한 정리가 되는데요. 삼각형의 외곽의 2등분선 정리가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도형을 그려놓고 할 때 약간 이제 조심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외곽을 그릴 때에 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입니다.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외곽이니까 요 외곽을 이렇게 2등분 이렇게 했을 때인데, 이때 이 외곽을 2등분 했을 때 요 ABC라고 놓으면 요 BC하고 만나는 교점 이건데, 이거를 긋게 되면 이 각이에요. 이 각이 커버리면 이 선이 각의 2등분선이 BC하고 거의 평행에 가깝게 쭉 멀리 가기 때문에 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따질 때 대단히 이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요 삼각형 ABC를 그릴 때 요 A의 외곽이 최대한 큰 각이 되도록,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외곽이 이만합니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 외곽이 이거보다가 훨씬 크도록 이렇게 만들면, 그럼 이제 이 각이 이거보다 크죠. 이렇게 하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 아래쪽으로 훨씬 이렇게 더 기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 극단적으로 이만큼 올린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각이 더 이렇게 기울어져서 BC와 만나기 쉽도록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했던 그 풀이 중에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예, 이 내용도 교과서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옆에다가 조금 전에 했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계를 쓰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요 각을 이렇게 2등분을 했는데요. D라고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C를 지나서 아마 참고서 같은데 가장 많이 안내한 풀이가 이 풀이 될 겁니다. C를 지나서 평행하게 긋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E라고 이렇게 놓으면, 평행하게 그으면 이 각의 억각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의 동위각이 여기가 되니까 얘가 항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길이가 이거니까 이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대 이거는 요렇게 닮은 삼각형하고 이렇게 큰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평행선이 정리입니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비율이죠. 그래서 AB 대 AC는 AC를 1로 옮기고, 그러면 AB 대 AE는 BD 대 DC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제가 안 쓰고 그냥 여기서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노트에 방금 한 이 내용도 아까 솔루션 4죠. 솔루션 5
다섯 번째 풀이로 정리를 해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은 최대한 외곽이 크도록 만들어야 자, 삼각형 ABC를 이렇게 잡아서 가게의 외곽을 최대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가게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기를 D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럼 이번에는 AB 대 AC가 얘가 조금 아까 처음에 했던 내각의 이등분선은 이 점 D가 BC의 내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기가 그림에서 찾기가 되게 쉬운데요. 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AB 대 AC가 BD 대 CD 이렇게 돼서 요 점 D의 위치가 선분 BC의 외분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 공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봤자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증명을 요거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요 AD가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D가 가계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가계 이등분선으로부터 양쪽 변에 수선을 내리면 요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수선의 말을 PQ라고 놔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삼각형 APD하고 AQD 얘가 항상 합동입니다. 이렇게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AB 대 AC는 삼각형 ABC ABC 이 삼각형의 넓이 대 다시요. 삼각형 ABD 큰 삼각형의 넓이 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아닙니다.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CD는 얘는 큰 삼각형 ABD의 넓이가 밑변이 AB고 그 다음에 높이가 DQ입니다. 이것 때 2분의 1 삼각형 ACD의 넓이는 밑변이 AC고 높이가 DP가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이 DP하고 DQ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날리고 나면 AB 대 AC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질문한 AB 대 AC라는 거는 결국 삼각형 ABD의 넓이 대 ACD의 넓이란 얘기인데 자 이거 한번 색깔 칠해 볼게요. 삼각형 ABD의 넓이 삼각형 ABD의 넓이 색깔이 왜 안 칠해지나? 삼각형 ABD의 넓이 이 넓이 대 삼각형 ACD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넓이를 하게 되면 꼭지점 A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변 대 밑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D의 넓이의 밑변을 아까 이쪽을 AB를 밑변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쪽을 밑변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ACD의 넓이도 밑변을 이걸로 봤는데 지금은 밑변을 이걸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CD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도
닮음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넓이 분할 이론만 이용해서 간단히 이 공식을 증명할 수 있고요. 이제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 닮음을 여기 쓰지 않았는데요. 예, 닮음 이론을 여기에 이제 써봅시다. 예, 각의1을 이등분하고요. 요 각의 이등분선은 여러분들이 각을 이등분하는 작도법을 아니까 그렇게 작도했다고 치고 가정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놓으면 이제 AB 대 AC는 BD 대 CD가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 얘는 보조선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을 수가 있습니다. C를 지나서 AD와 평행하게 그을 수도 있고요. D를 지나 AC를 평행하게 그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한번 그어 볼까요? AD를 이렇게 한번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예, 점 D로부터 AC하고 평행하게 긋게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그리고 외자리를 P라 놔 볼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요거 이제 막곡지각이니까 같고, 그 다음 이 각이 동위각 여기가 같아지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 AB 대 AC는 얘가 AB가 BP랑 항상 같으니까 BP 대 AC가 되는데 이제 끝났어요. BP 대 AC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삼각형하고 이거 색깔이 왜 안 입혀지나?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가 닮음이니까 이렇게 닮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BP 대 AC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BD 대 CD라는 공식이 이렇게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연장해서 이렇게 연장해서 이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수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다양하게 그어서 다른 방법,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자, 평행선의 정리가요. 이게 이제 닮음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가장 많은 이론이 평행선에 관한 정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교과에 있는 내용과 교과에서 살짝 벗어난 확장 내용을 다 하면 18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인도의 천재 수학자 바스카라 들어보셨죠? 이런 인물.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18개가 있는데 18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내용 중에 평행선을 그었을 때 성립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금방 얘기한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18개를 모아서 하지를 않고 따로따로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도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뭘 하냐면은 닮음에 관한 이론들입니다. 그 이론들을 파생된 이론들을 이렇게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하나 소개를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예, BC하고 평행하게 하나 그을 겁니다. 이것도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평행하게 긋고 DE라고 놓을게요. 이때 점 A로부터 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중선입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삼각형 ADE에서 AN도 중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DN하고 NE하고도 길이가 같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왜 성립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요.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런 이제 확장된 식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꼭지점 A로부터 변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것 대 이 비율이 이것 대 이 비율이 성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본이 이제 중선을 그었을 때 위에도 왜 중선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증명은 닮음 쓰지 않고 증명을 해볼게요. 첫째는 AM이 중선이니까 삼각형 ABM하고 삼각형 ACM하고 넓이가 같을 겁니다.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볼게요. DM을 긋고 EM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삼각형 DBM하고 삼각형 EMC가 같을 겁니다. 밑변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현재 넓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삼각형 ABM하고 AMC가 넓이가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삼각형 ADM과 그 다음에 AME가 넓이가 같다는 소리인데 얘가 넓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저 앞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등적 변형이라는 걸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자, 등적 변형을 하는데 요 NM의 길이만큼 AN을 연장할게요.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저기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꾸준히 쭉 들은 학생은 금방 감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등적 변형 중에 밑변 이동법에 의해서 이 넓이가 이 넓이죠. 그리고 이 넓이가 이 넓이가 되는데 그리고 옮기고 나면 여기를 P라 놓을게요. 삼각형 PDM이 아니 삼각형 ADM이 써볼게요. 삼각형 ADM은 삼각형 PDN이고 그리고 삼각형 AME는 이 넓이는 삼각형 PN인데 그런데 이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삼각형 PDN이 이 넓이가 삼각형 PN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죠.
여기가 P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D이고 E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군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넓이가 같을 때 그 얘기니까 이 길이가 같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방금 여기도 제가 이 증명을 했을 때 이 이론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닮음이라는 거를 도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윗과정으로 뭐가 될 거라는 이런 환상을 갖지 마세요.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아래 과정에 많은 이론이 문제 풀 때에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면 윗과정의 어떤 이론으로 풀릴 수 있는 건가라는 쓸데없는 환상을 갖지 마세요. 자기 학년의 어떤 문제 중에 심화된 문제가 나왔다 하면 그 내용은 자기 학년의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지 뛰어넘어서 윗과정을 끌어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심화란 해당 이론을 아주 확장을 많이 하고 발상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돼 있는 거를 심화 문제를 하는 거지 윗과정을 끌어내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거는 심화 문제가 아니고 선행 문제인 겁니다. 윗과정이 어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선행이 문제가 아니고 심화가 중요한 건데요. 그 심화를 하려면은 자기가 현재 배우고 있는 그 학년의 어떤 내용을 끝까지 파헤쳐서 마지막까지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곧 심화에 이르는 왕도인 겁니다. 그래서 심화를 하기 위해서 자꾸 선행하는 건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깊이 있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각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달리기를 많이 한 학생은 아주 보편적으로 구태의연한 문제들입니다. 워낙 이 책에도 있고 저 책에도 그런 문제를 풀면 익숙해져서 좀 더 유리하고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난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선행 중심으로 한 학생은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의 이론을 끝까지 파헤쳐서 확장된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깊게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사고력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사고력의 깊이가 떨어져서 발상이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이고 그 다음에 공식에 딱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너무 습관적으로 해본 그거에 익숙한 문제를 제외하면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제 영상을 할 때는 이것이 심화다.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예시로 계속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행과 심화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 증명을 했는데 닮음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거요 이해는 하는데 닮음으로 풀면 더 쉬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빨리 풀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만 찾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결코 사고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건데 다만 이런 공부를 한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고3이 되면 이제는 실전에서 나온 결과가 대단히 이제 어떤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 간결한 풀이 복잡하지 않은 짧은 풀이 이런 풀이를 찾아서 하는 게 맞지만 저학년에서 고3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릇을 들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답을 맞췄다의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과정에서 성립되는 어떤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복수풀이를 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자, 닮음을 써볼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이제 간단합니다. ADN하고 예, ABM이 닮으면 됩니다. 예, 얘가 닮음이기 때문에 이제 AN 예, 죄송합니다. AN 대 예, AM이 예, 예, 이것 때 이게 예, BN 대 DN 대 예, BM이 될 거고요. 예, 그런데 얘는 예, 이 닮음에서 얘를 자리 바꿔도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AN 대 예, DN이 이거 그냥 두시다. 이따 좀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예, 삼각형 오른쪽에 ANE하고 예, 삼각형 AMC인데 자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 AN 대 AM이 예, 이번에는 NE 대 예, MC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요게 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DN 대 BM이 예, NE 대 MC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비례식에서 자리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DN 대 NE가 예, BM 대 예, MC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BM 대 MC가 이게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AM을 중선을 그었는데 지금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예, 여기서 본 것처럼 AM이 중선이어서 BM 대 MC가 1대1로 잡아놨는데 이거 1대1로 잡지 않고 적당한 임의의 비율로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지금 예, 증명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예, 이와 같은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예, 이렇게 그은 다음에 예, 이렇게 긋게 되면 예,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게 성립합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가려면 예,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식이 성립하니까 결국 예,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라는 연비가 계속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닮음의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 닮음의 정의부터 했는데 그거를 이제 확장을 했을 때 도형에 어떤 공식들이 파생되는지를 봤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직 하지 않은 어떤 닮음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보여주고 시간이 남으면 실전 문제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은 공부를 즐기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서 느끼는 어떤 희열 이런 것을 맛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건데요. 뭘 잘했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은 좋긴 하죠. 그렇지만 예, 그것만이 이제 공부하면서 즐거움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너 참 대견해, 너 참 그렇네 이런 뿌듯함이 스스로한테 인정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 기쁨 속에서 수학 공부하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안녕.